네, 인스코비 살펴봅니다. 오늘 마이너스 6.13% 빠지면서 429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하락하는 모습만 봐도 힘을 못 주고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 전쟁으로 인한 급락 때 빠진 걸 비교해 봐도 그 전에 흔들렸던 장세가 훨씬 더 심했다. 가까운 날로 보면 2,000원대, 그리고 더 멀리 보면 4,000원대에서 17,000원, 그리고 14,000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다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 또 새롭게 우리가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스코비는 어떤 회사인가? 인스코비는요, 하나의 사업만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는 지주형 구조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이 사업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뜰폰입니다. MVNO 사업인데요. 이 프리티라는 브랜드로 알뜰폰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비교적 안정적인 가입자 기반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 캐시카우로 만들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 통신 사업입니다. 전력 원격 검침 시스템, 즉 AMI 관련 기술, 그리고 PLC 통신칩과 같은 전력 통신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과 전력 관리 기술이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책 수혜 기대가 되는 언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투자입니다. 자회사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치료제 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또 바이오 관련 이슈가 주가 재료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력 통신, 그리고 바이오 투자까지 섞여 있는 복합 사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의 특징 좀 보면요. 저가 테마주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특정 기대감이나 뉴스가 나오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 보이다가 하루 사이에도 큰 폭으로 상승 하락하는 변동성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재료 중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그 가격까지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이유 보통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 관련 뉴스,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기대감, 세 번째로는 수급 변화, 특히 외국인 단기 매수세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런 요인이 겹칠 때 단기적인 상승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의 기본 체력인 펀더멘탈은 어떨까요? 기초 체력이 매우 강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구조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또 명확한 핵심 성장 엔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재무 안정성, 사업 집중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주라기보다는 이벤트형 종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알뜰폰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통신비 절감 수요가 늘면서 알뜰폰 가입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리 기술인데요. 전력 효율 그리고 에너지 관리가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책적인 수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분야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투자인데요. 신약 개발 또 바이오 기업 투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이 주가 재료로 작용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대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또 리스크인데요. 실적 대비 주가 변동성을 상당히 큰 편으로 가져간다라는 점도 투자할 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저가 종목 특성상 수급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 강하게 가져가는 홀딩하는 종목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장기 성장주보다 이벤트, 테마 흐름에 민감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고요. 지금 같은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물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상담 하나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지난 전쟁 이슈로 미친 듯이 주가 흔들릴 때도 많은 분들 멘탈 같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가는 장보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이 수익을 만들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고 안전하죠. 일단 제 투자 손익 보여드립니다. 다들 잃었다고 통곡할 때 저는 이렇게 수익 만들면서 시드 불려갔습니다. 이렇게 변동 큰 장에
시장에서는요, 많은 분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바닥에서 던지거나 그냥 어플 끕니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급락 구간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데요. 하나는 하락에 반응하는 포지션, 또 하나는 반등을 노리는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 대부분 한 번에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강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 시장 급락할 때 저는 먼저 하락 쪽에 수익 한번 확보하고 이후에 낙폭 커졌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반등 노리는 포지션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후 시장 반등 나오면서 반등 구간에서 또 한 번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주말에 전쟁 터졌고 이미 무역길 막히면서 국장 하락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로 수익가 바로 들어가서 수익 만들고 다음 날은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 위아래 방향성 열려 있었죠. 이럴 때 인버스 지수 추종 모두 두 가지 사서 위아래 커버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큰 하락 나오면서 인버스로 수익을 만들고 반등 자리에서 지수 물타면서 손실 낮췄고요. 다음에 인버스 들어가면서 레버리지 동시에 들어가서 양방향성 잡아준 건데요.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떨어지면 공포에 팔고 오르면 뒤늦게 따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변동성을 그대로 수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요즘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방향이 아닌 변동성 자체에서 내가 위아래 베팅을 하고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익 극대화하고 예상과 다른 흐름 나오더라도 반대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이 장에서도 돈 벌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손실이 아니라 아무 전략 없이 흔들리는 시장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저만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차트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조정 구간에 대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빠르게 진입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양방 매수의 손실 방어하는 전략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락 예측 틀렸을 때 상승으로 만든 수익 다시 하락에 물을 타려면 조정 타이밍 그리고 수익화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것이고요. 여러분께 제 매수 매도 전략 차트에 따라서 분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 덕분에 수익 보셨다고도 연락 주고 계신데요. 제가 요즘 같은 변동성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 여러분께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 보이는 번호 010-2710-7846으로 변동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사용하는 이번 장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크게 흔들릴 때 그냥 지켜볼지 아니면 수익 기회로 바꿀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010-2710-7846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